상상해 보세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언덕에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벨벳 천 위에 새하얀 소금 알갱이들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그 별들 사이에 텅 비어있는 저 깜깜한 어둠,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별자리나 천문학 인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예요. 이 전제는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빛으로 수놓아진 저 거대한 어둠의 캔버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열의 여덟 아홉은 나는 지금 우주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답에는 아주 치명적인 빈틈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원자를 뜻하는 거라면 그 별들 사이에 텅 비어있는 저 캄캄한 어둠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 공간도 우주의 일부일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우주는 단순히 반짝이는 빛들만이 아니라 그 빛들을 서로 떼어놓고 있는 저 끝없이 펼쳐진 캄캄한 빈 공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우주 끝자락, 맨 마지막 별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빛도 없고 먼지도 없고 단 하나의 원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의 상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과 마주치게 될까요? 만약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도무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빈 공간이 우주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공간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여야만 합니다. 바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요. 축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지성이 지금까지 씨름해온 가장 불편한 질문 중 하나와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먼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꽤 단순하고 편안한 생각입니다. 텅 빈 종이 상자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일상에서 자주 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물리학과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주에서 가장 포착하기 어렵고 어쩌면 아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떠올렸던 그 텅 빈 상자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공 청소기로 공기를 남김없이 뽑아냈다고 해봅시다. 이제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 안에 빛도 없을까요? 아주 멀리 떨어진 별에서 날아온 광자 하나라도 그 상자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면 그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을 훨씬 키워보겠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가지도 않는 완벽한 상자를 만들어 은하와 은하 사이 우주에서 가장 깊고 외딴 곳으로 가져가서 띄워 놓습니다. 상자 안의 모든 입자를 빠짐없이 밖으로 빼내고 뚜껑을 꽉 닫아 밀봉했습니다. 수백만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상자를 열어본다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가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상자 안에서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텅 빈 상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공간을 물질과 에너지가 움직이며 연극을 펼치는 수동적인 무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간은 그저 가만히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공간은 아주 적극적으로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예요. 공간은 휘어질 수도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강력한 중력에 의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블랙홀 두 개가 우주에서 충돌할 때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출렁거리며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요동칠 수 있는 우주의 질감,
그 공간 자체는 절대 빈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바로 이 현실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인 셈이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들만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물질들이 놓여 있는 무대 자체, 즉 공간마저도 통째로 뜯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논리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건 마치 북극의 가장 꼭대기에 서서 여기서 북쪽으로 더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할까요?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위치나 장소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품고 있는 첫 번째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 안에 떠 있는 물건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우주 그 자체가 바로 공간이며 현실을 짜고 있는 거대한 천과 같습니다. 별들 사이에 있는 그 캄캄한 공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텅 빈 곳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존재를 이루는 근본적인 재료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되감아 볼까요?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모든 것은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약 138억 년 전까지 쭉 되감아 본다면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무한히 빽빽한 단 하나의 점으로 뭉쳐있는 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이 점이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며 팽창하기 시작한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과학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뇌는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꽉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도 어떻게든 그럴싸한 대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끝없이 넓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둠을 상상하고 그 어둠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빛의 점이 뿅 하고 나타나 거대하게 폭발하는 장면을 떠올리죠.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한 이 그림은 아마도 완전히 틀렸을 겁니다. 이건 우리 뇌가 익숙한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교묘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무대 역할을 하는 우주 공간 자체가 바로 그 아주 작은 점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의 바깥쪽이라는 장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폭발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대한 어둠의 공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가진 특별한 성질 중 하나일 뿐이에요. 만약 우주라는 천이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차원 역시 그 점 안에 꽁꽁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빅뱅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전이라고 부르려면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야 하니까요. 명심하세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고 묻는 것은 남극의 가장 끝에 서서 여기서 남쪽으로 더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이유는 과학이 덜 발달해서 비밀을 못 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문 그 자체가 현실의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무언가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둠을 상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둠이라는 것도 결국 빛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요. 숨 막히도록 고요한 공간을 상상하지만 고요함이라는 것 역시 소리가 없다는 걸 뜻하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의 재료들을 이리저리 짜맞춰서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물기가 단 한 방울도 없는 폭포를 만들겠다며 땀을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 아픈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짜릿한 답은 어쩌면 거대한 우주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 바로 양자역학에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길을 걷는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진공이라고 하면 그저 텅 빈 쓸쓸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양자 세계로 돋보기를 들이대면
진공은 쉴 새 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엄청난 에너지와 활동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바다가 됩니다. 여기에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아주 유명하고 골치 아픈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아주 작은 입자의 두 가지 성질, 예를 들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완벽하게 정확히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텅 빈 우주 공간에 적용되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주의 어떤 공간이 에너지가 완벽하게 0인 상태, 즉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 공간의 에너지가 진짜로 완벽하게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상태를 오차없이 100% 완벽하게 알아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곧 불확정성 원리를 깨버리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은 이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장부를 살짝 조작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텅 빈 공간에서 입자들이 말 그대로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입자와 그 반대 성질을 가진 반입자가 쌍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춤을 추듯 존재했다가 곧바로 부딪히며 서로를 파괴하고 원래 자신들이 태어났던 텅 빈 진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가상입자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입자들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미세한 흔적은 정밀한 기계로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녀석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이나 진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단지 아주 짧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주은행에서 몰래 대출받았다가 순식간에 갚아버릴 뿐이죠.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우리는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는 절대 텅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은 쉴 새 없이 아주 작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다가 파괴하는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는 양자 거품의 바다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양자의 원리를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가상 입자라면 어떨까요? 만약 빅뱅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펑 하고 터진 폭발이 아니라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양자의 미세한 출렁거림이었다면요.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주 이전이라는 시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도 장소도 없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양자 수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그 수프에서 작은 출렁거림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의 씨앗 하나가 뿅 하고 세상에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평소 가상입자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대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풍선처럼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양성자보다도 훨씬 작았던 그 미세한 양자 씨앗이 순식간에 야구공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쉼없이 팽창해서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저 거대한 우주의 무대가 된 겁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대한 우주는 무한히 끓어오르는 양자 거품 바다에서 피어오른 수많은 거품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체스를 두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체스의 규칙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판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혼자 규칙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아, 저 뾰족한 말은 항상 대각선으로 움직이는구나. 여러분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나름대로 완벽한 체스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왕과 성벽 위치를 한 번에 바꾸는 캐슬링이라는 특수 기술을 쓰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만든 규칙이 아직 불완전했구나. 과학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자연이 두는 체스 게임을 관찰하고 그 안에 숨겨진 물리 법칙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하나 덧붙였을 겁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체스 게임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도 처음 이 체스라는 게임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절대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런 질문은 체스라는 게임판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체스 게임을 구경하면서 체스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적 증거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미세한 빛의 흔적들, 각종 물리 법칙들, 이 모든 것은 결국 게임판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아예 시작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것은 스스로 게임판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아주 겸손한 진실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바나 초원에서 사냥을 하고 비를 피할 동굴을 찾고 앞뒤 양옆이 있는 3차원 공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나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과도, 강물도, 심지어 공간과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 기묘한 상태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지식으로 가득 찬 아주 작은 섬에 서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 거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섬의 가장자리,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물가로 걸어갈 수도 있고 호기심의 발가락을 바닷물에 살짝 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과학 이론들은 결국 이 섬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일 뿐입니다. 그 지도들은 섬 너머의 깊고 어두운 바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 대답을 알아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영원히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논리라는 우리의 도구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절대 절망이나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경이로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위대한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 피 속을 붉게 흐르는 철분, 이 모든 재료들은 아주 오래전 우주를 떠돌다 수명을 다하고 폭발해버린 거대한 별들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텅 빈 무가 아니라 유령 같은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살아 숨쉬는 양자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쇼를 멀리서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쇼의 주인공이자 우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거울로 가만히 들여다보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라고 묻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우주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 밤 다시 그 한적한 언덕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시게 된다면, 그리고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그 캄캄한 어둠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곳이 그저 텅 빈 공허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든 존재가 시작된 기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주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정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귀찮은 퍼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끝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평선과 같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백과사전처럼 모든 정답을 들이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주고 우주가 품은 미스터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 어두운 미지의 바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경이로움으로 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에서인지 이 수많은 불가능한 확률을 기적처럼 뚫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펑 하고 솟아올랐을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짜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